JB타임즈. 시선 집중의 문을 여는 JB타임즈 더먹는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네, 금요일 아침은 JB 기분이 좀 좋은가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하라고요. 네, 오늘도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주요 뉴스 챙겨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인사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프라우스님, 시선 집중은 기다림마저 좋습니다 해주셨고요. 현님, 시선 집중 버스는 안 기다리고 7시 5분 출발 해주셨고요. 네, 정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3431님은 더 독하게 막힘없이 가차 없이 오늘도 삐딱하게 믿고 듣는 시선 집중 해주셨는데요. AS 타임 갈까요? 그러시죠. 네, 어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과 연이어 불거진 군대 내 성폭력 문제를 진단을 해봤습니다. 임 소장은 군대 내 문제를 군이 수사하고 사법적 판단까지 군이 하는 건 문제다. 그래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된다. 모두 민간 법정에 이양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공군 부사관 성폭력 피해자 사망 사건에 대해서 군 검찰이 사상 처음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뒤에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섰는데요. 아주 철저하고 엄중하게 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가 더 터졌습니다. 숨진 피해자가 여러 차례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숨기기에 급급했던 군이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회유한 의혹을 받는 직속상관 2명을 보직해임을 했고요. 네. 유족 측은 피해가 사실은 더 있다. 최소 2차례나 성추행 피해가 더 있었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예. 이 사건 파면 팔수록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는데요. 과연 군이 이번에 제대로 파헤치고 반복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문제를 끊어내기 위해서 뭐 매뉴얼 이런 거 뭐 지침 잘 돼 있다고 하는데 잘 돼 있으면 뭐 합니까? 안 지키면 그만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안 지켜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구조가 문제죠. 네. 안 지키면 안 지킨다고 내부 고발이나 이런 걸 할 수 있으면 이 문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는데 군대 조직의 특성상 그게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그러면 내부 감시 견제 시스템을 어떻게 도입할 거냐가 제가 볼 때는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해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민간 법정에 이양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성범죄가 적발된 이후의 얘기죠. 그렇죠. 엄밀하게 이야기를 그렇죠. 하면.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발생 그 직후에 바로 이게 고발 들어가고 조사 들어가고 단죄할 수 있는 이 조직적 견제, 감시, 처벌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정비되느냐. 이게 핵심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 즉각 신고를 했지만 그 이후에 회유가 엄청나게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숨기기 급급했고 그러게요. 그것들이 사라질 수 있게 좀 제도 점검도 제대로 하셔야 한다. 네. 그리고 시선 집중은 이 뉴스를 계속 지켜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컨디션 괜찮으신 거죠? 제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셔가지고. 비염이 좀 갑자기 심해져가지고 약간 훌쩍거리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혹시 소음이 들어가더라도 좀 양해 좀 부탁드린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뭐 미리 좀 그런 드리겠습니다. 것들은 다 양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촌철님들이니까요. 네.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오늘 주목한 뉴스들 본격적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뉴스는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변호인이 입장문을 냈습니다. 네. 송영길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이 도를 넘었다는 건데요. 윤 전 총장 쪽에서 문제 삼은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윤 전 총장 장모인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2015년 1차 수사 때에는 처벌을 면했다가 작년에 재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쪽에서는요. 그 재수사를 한 중앙지검이 1차 수사 때 핵심 자료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네. 네, 어제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네. 그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그저께 입장을 발표하면서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총장 가족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런 말을 하자마자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반박에 나섰거든요. 네.
이성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수사하는 것의 10배 이상으로 싹싹 뒤지고 기소까지 했다. 그래서 재판을 봤는데 검찰이 구형도 3년인가 하지 않았느냐. 조국 전 장관 어머니는 웅동학원 이사장으로 의혹이 있는데 조사 한번 안 하지 않았느냐. 윤 전 총장 장모는 조사를 열심히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야말로 정면 충돌 양상 아닌가요? 근데 사실 이 정면 충돌이라고 하는 표현에 모든 게 담겨 있는 건데요. 자, 잘 봅시다. 충돌의 주체가 누굽니까? 민주당 대 윤석열 같아 보이죠.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조국 대 윤석열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이런 구도는 윤석열 전 총장에게 득일까요? 실일까요? 이건 어제 이미 잠깐 말씀을 드린 바가 네.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조국 전 장관과 세트로 운이 되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이 어찌 본다면 존재의 기반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던 문제고 네. 그다음에 그 송영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모 문제가 불거지면 그 자체에 어떤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는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사건 그 자체에 대한 공평무사한 접근이 아니라 정치적 접근으로 묘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겨버린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어 여기다가 지금 아까 그 윤석열 전 총장 측근이 했던 말 중에 이성윤 검찰이라고 하는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수사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어필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적 어떤 그 프레임에 쌓이게 되어버리면 사건 그 자체보다는 사건의 이면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 윤석열 전 총장 장모의 유무죄 여부가 어떻게 가려진다 하더라도 완충작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송영길 대표가 조국 전 장관과 똑같은 기준으로라고 했던 그 발언이 전략성으로 과연 득이었을까 실이었을까는 정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실일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허.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민주당 인사들이 일제히 요 똑같은 공격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윤로남불이다 이런 말까지 등장을 했는데 아니 어렵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게 예. 자, 송영길 대표가 그 대국민 보고회를 내면서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유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당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간단히 얘기하면 끊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정치적 공방은 윤석열 전 총장이 정말로 정치 행보를 한다면 본격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 정치적 공방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검증 문제에서 가족 문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 문제에 대해서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조국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조국 전 장관 문제는 끊임없이 소환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엊그제 그 사과하면서 조국 전 장관 문제에서 사과를 할 정치적 이유가 그다음에 필요가 그다음에 효과가 뭐가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한번 대묻고 있는 거거든요. 끊어내는데 오히려 세트로 더 묶여버렸다 이런 얘기시군요. 오히려 소환을 시키는 거고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 바로 받아서 반박에 나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게 윤석열 전 총장 쪽에서 그냥 방어 차원에서 반박을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실시간으로 받아서 쳤잖아요. 네. 거기에는 정치적으로 이걸 받아쳐서 정치적으로 믿을 게 없다라는 판단이 깔렸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개선법은 뭘까요? 이걸 보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 네. 그 윤석열 전 총장 그 장모나 부인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로 제기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를 조국 전 장관과 연동을 시켜서 제기를 하면 그것이 엊그제 송영길 대표가 했던 대국민 사과의 결과는 다른 결과를 빚게 된다. 저는 이 점만 지적을 하는 것이죠. 네, 비슷한 의견을 우리 촌철님들이 보내주고 계신데 김영선님, 윤석열은 두들기며 지지율 더 올라가던데 요건 민주당의 실입니다 해주셨고요. 이세훈님은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이미 정치화가 된 듯합니다 해주셨고 CKJ님은 윤석열이 내로남불 아닌가요? 이게 우리나라 검찰의 현 주소라고 생각하니 씁쓸합니다. 라는 의견들을 주고 계신데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거 사법의 문제를 정치의 문제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요. 조국 기준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에 그러면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죠. 이것이.
그럼 또 민주당의 되치기가 나와야 되는데 어제 윤건영 의원이 전직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에 대해 굉장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 전 총장 측이 입장이 아직 없거든요. 그 지금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죠. 나 정치한다고 선언 아직 안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측근들이 선언을 했죠. 곧 그러니까요. 입당할 거다. 이것도 다 측근들 발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치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라는 이야기를 하려면 나 정치합니다라고 선언이 먼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언할 때 이 얘기를 할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에게 별의 순간을 운운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네, 김종인 네. 전 비대위원장. 근데 어제는 확고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확신을 가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띄워놓고 발 빼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한 매체하고 잠깐 전화 통화하면서 했던 말 중에 이제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기생하고 있다. 아, 기생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이게 뭔 말인가 해서 보니까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일단 뭐 흔히 이야기하는 제3지대에서 일단 먼저 가는 부분을 시나리오를 제시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그걸 의식해서 했던 이야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생이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한다면 결국은 나 안 도와줄래라고 하는 어떤 그 포인트가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게 그 한 단어에서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당으로 가지 말고 나를 찾아오지 이런 거였나?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뉴스는 아하 대구시네요. 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청원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네. 대구 시민이라고 밝힌 사람이 올린 건데요. 외국 무역 회사를 통해 화이자 백신을 들여오르던 시도를 비판하면서 이제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안 될 일을 한 것은 자신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움직인 것이며 그로 인해 시민들이 타 도시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토를 한 거죠. 네. 그런데 대구시의 태도는 좀 발뺌 모드인 것 같습니다.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동안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논의해 왔고 대구시는 일부 지원해 주는 정도였다. 자세한 내용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에서 의견을 밝히지 않을까 판단한다. 한 발 뺐죠. 네. 권영진 시장 본인도 무슨 말을 했냐면 대구시가 백신 구입을 추진한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로 공을 넘겨버린 겁니다. 아 지금 데이지님이 어쩜 좋아요, 창피해요라고 해주셨는데 네. 이런다고 피해갈 수 있을까요, 대구시? 자, 그동안 너무 많이 뿌렸죠. 너무 많이 뿌렸기 때문에 뿌린 만큼 거두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권영진 시장은 그동안 선명 노선을 걸어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맹비난한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짚었죠. 자, 이건 그렇다 치고 대구시가 백신 구입을 추진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 하루 전에 권영진 시장은 무슨 말을 했냐면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 노력으로 백신 물량 도입에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직접 밝혔어요. 네. 네, 주어가 대구시와 메디시티 대구협의회로 돼 있습니다. 같이. 네. 그렇죠. 근데 하루 만에 말이 좀 바뀌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백신 도입 관련해서 올해 3월부터 국제의료계 인사들에게 권영진 시장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라는 보도도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발을 뺄 수가 있겠느냐? 네. 이건 좀 그 뭐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 내놨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못 들어봤습니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국민의힘이 정부와는 별도로 백신 도입 루트를 열려고 노력을 해왔다라는 것은 이미 많이 보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미국으로 가셨죠? 황교안 전 대표 미국 갔었고요. 당이 아예 사절단을 보낸 적이 있었고 네. 권영전 시장이 나섰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물론 행위의 결과와 대상은 조금씩은 다르긴 하지만 사실 맥락은 같은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어떻게 논평을 제가 사실은 궁금한데 한번 좀 기다려보죠. 아, 요럴 땐 또 손절들이 빠르셔가지고 예. 네, 침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한편 저희 제작진이 어제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장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네. 아주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요. 대구시장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다. 지금은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다. 미안하고 네. 죄송하다. 예. 수백 군데에서 나에게 전화를 하는데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너무 힘들다. 나중에 때가 되면 말하겠다. 네. 아니 도대체 경위가 어찌 된 건지 진상 파악에 나선 대구시 의원도 있습니다. 답답해서 혼자 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하고도 또 저희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 말씀이 대구시는 시와는 상관없이 추진된 일이라는 말만 반복한다. 그러면서 다음 주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더라. 왜요? 그래서 다음 뭘 주- 기다리냐, 뭘 발표할 거냐 물어보니까 그 내용은 답해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아니 도대체 뭘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건지 양쪽 다 사실 이게 이렇게 국민들하고 스무고개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밝혀야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만간 밝히실지 이것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당국이 또 파악한 게 있는지 네. 요거는 잠시 후 2부에서 질병청 관계자에게 물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제이비타임즈 마지막 뉴스는 어떤 건가요? 대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아동 학대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한 학생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학생의 물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머리를 리모컨으로 때렸다고 합니다. 하하. 다른 학생에게는 넌 수업을 들을 필요가 없다면서 수업 시간 내내 엎드려 있게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네. 이런 폭언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엄마나 너나 바보같이 수준이 똑같다. 어머.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냐? 참 싸가지 없다. 초등학교 교사가 초등학생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19년 3월 초부터 7월 5일까지 15차례에 걸쳐서 여러 학생에게 학대 행위를 해서 기소가 됐고 판결이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 교사가 법정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건 훈육 차원이었고 사회상규에도 위반되지 않는 정당 행위였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분 국어 못 하시나? 이게 어떻게 훈육이지? 할 말이 없는데요. 네. 자, 법정 구속 자체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악성이었다고 재판부도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럴 만한 것이 아니 왜 학생 앞에서 학교 선생의 엄마까지 거론을 합니까? 참 싸가지 없다라는 그 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대로 돌려줘도 시원찮을 행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회 상규라고 했다던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하다못해 싸움을 할 때도 상대 부모는 거론하지 않는 거 그게 바로 사회 상규입니다. 그렇지 진짜, 않습니까?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분노를 표해주고 계신데 네. 이석기님은 아니 이게 반복됐는데 고작 6개월이냐 너무 약한 거 아니냐 내가 이 선생 훈육해주고 싶다 이런 의견을 보내주셨는데 예.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좀 살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아동들은 장시간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예.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반성도 안 하고 있답니다. 아니, 정말 싸가지가 없죠. 정당 행위라고 주장을 했다는데 아니 초등학생한테 네 엄마가 뭐 바보 같다 이런 얘기 어떻게 정당 행위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사고 구조가 솔직히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그러니까요. 방송이어서 욕할 수도 없고 정말 네. 답답한데요. 그렇죠. 금요일 아침인데 또 이런 뉴스를 골라오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비가 오락가락하던 날씨가 이번 주말은 화창하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마스크는 필수 여러분 아시죠? 기분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고 저는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